포스코 LG화학 예상보다 실적이 어때요? 더 나쁘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떤 거?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고 어차피 얘네 추세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얘네 좋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안 좋은데도 하는 이유,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자리 정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공시도 좀 뜯어보고, 실적도 뜯어보고, 그리고 업황도 뜯어보고, 그 다음에 판매량도 뜯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포스코그룹 LG화학 어제 컨콜 진행됐고 실적 발표했는데 뭐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죠. 셀사들도 안 좋았으니까 소재 기업들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시장 상황까지 안 좋으니까 그냥 급락 빔을 같이 맞아버렸고, 거기다가 얘네들이 뭐 지금 북미하고 이런 데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애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죄다 급락빔 맞았고, 아주 그냥 피곤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LG엔솔, 삼성 SDI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 LG화학이 어제 나왔고요. 이제 에코프로그룹 나올 거고, LNF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 실적 체크해갖고 그래프 그려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 벌려면은 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야 돼요. 단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섹터는 어때요? 주도 섹터 아닙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어요. 소외 섹터예요. 피해 섹터입니다. 막 그냥 두드려 맞는 섹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감안을 하시면서 각자의 투자 금액과 위치와 가격대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지금 할 거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대입하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닝 쇼크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어닝 쇼크, 포스코 퓨처엠도 어닝 쇼크입니다. 실적 엉망진창입니다. 이유는 양날개가 있잖아요. 양날개는 뭐예요? 철강과 2차전지 소재인데, 철강 중국 쪽에서 안 좋으니까 안 좋아요. 2차전지 캐즘 핑계로 안 좋아요. 실적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2024년도 매출 5.8% 감소, 영업이익도 38.5%나 감소했다. 시황 악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등의 시황 악화에 따른 평가 손실, 선제적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비현금성 손실 1조 3천억 원 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4분기 실적은 좋기가 좀 어려워요. 업황이 진짜 좋은 거 아니면은 4분기에는 보통 털어냅니다. 업황이 좋아도 털어요.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나 아니면 손실성 삼각성 비용들을 털고 진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특히 그리고 대표 바뀔 때 있잖아요. 대표 바뀌기 전에는 안 털어. 대표 바뀔 때 이런 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닌데 비현금성 손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반영은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한 뭐 이걸 감안해서 주가를 그런 건 없었어요. 세부적으로 철강부터 보면 철강 안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왜요? 중국발 공급 과잉, 중국에서 밀어내기하고 덤핑 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글로벌리하게도 경기 침체하니까 고로를 안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철이 지금 잘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생산이나 판매 감소, 매출이나 영업이 감소했고, 해외 철강도 감소했고, 영업 손실도 지금 났고,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재는 어때요? 포스코 퓨처에만 봐도 지금 그 메탈 가격 하락하면서 지금 그 원가들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죠. 비싸게 사갖고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일부가 일어났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그나마 나은데, 그리고 FEOC 지정 유예에 따른 판매량 감소 어떤 거요? 그 음극재는 지금 2년 유예시켜 버리니까 판매량 감소하고 적자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영업이익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36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7억 2천만 원으로 구멍가게 수준 나왔죠? 98% 감소했다. 비상 경영을 즉각 선포했다. 단기순 손실은 적자다. 이건 뭐예요? 자산 가치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 현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영향이다. 어쨌든 간에 뭔가를 지금 4분기에 많이 털었다. 포스코 그룹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거 빼더라도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포퓰 실적을 그러면은 4분기만으로 좁혀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1년치도 중요한데 각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4분기로 한정하면 영업손실이 41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갖고 적자폭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2차전지 소재 사업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를 했대요. 다만 메탈 가격이 지금 안 좋잖아요.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
그런 게 안 좋은 게 영향을 준 거고 늘어나도 그다음에 일부 제품이나 원료의 불용 재고 평가 손실이 436억 원을 반영시키면서 수익성이 줄어들었다. 양극재는 이랬어요. 음극재는 어때요? 중국 흑연에 대해서 FEOC 지정이 2년 유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거 포스코 거를 포스코 퓨처엠에 비싼 응급제를 쓰겠어요? 아니면 중국산을 쓰겠어요? 중국산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반영이 좀 됐던 주가거든요. 근데 그 주가들이 그러니까 와르르 멘션이 된 거죠. 천연 응급 흑연 응급제 부분에서도 저가 제품에서 판매량 감소되고 여기에 인조 흑연 응급제도 가동 초기에 제조 단가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미치고 팔고 뭐 그런 게 생겨가지고 안 좋았다. 멕시코 관세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보니? 이거 문제 없어요. 왜? 0.0%밖에 안 됩니다. 멕시코는 크게 저희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고 미국 내 상공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미국은 좀 검토를 하는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변동성이 높아가고 좀 신중해요. 미국은 쉽게 지금 들어가질 못해요. 새롭게는. 왜냐면은 이게 몇 년짜리인지 모르잖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투자비가 워낙 많이 지금 달러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세잖아요. 강달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 달러로 하면. 거기다 현지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저도 이거 소재하는 분들, 임원분들 가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리고 달러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지는 좀 그렇고 대신 멕시코 관세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다. 지금 관세가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한 달 유예를 시켜놨지만 오늘 철강 쪽에 보편 관세가 지금 추가가 된다면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높은 자동차용 강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진인데 그러면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라도 넘겨야 되니까 덤핑 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은 중국이 저가 철강을 러시아, 아시아, 유럽 이런 쪽으로 이제 막 쏟아서 밀어내기를 하죠. 이른바 밀어내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럼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이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건설 현장에서 중국산 더 싸게 쓸 수 있는데 가뜩이나 원자재 값 비싸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철강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수익성 악화. 당장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소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과나 향후 계획은 어떠냐? 인도하고 철강 그 2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 MOU 체결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도 쪽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국내외 리튬 상하 공정 생산 공장 구축하고 미얀마 철강 2차전지 소재하고 뭐 그러면서 글로벌리하게 나갈 것이다. 또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1단계, 국내 광석 리튬 1, 2공장, 리사이클링, 실리콘 응급제 그러면서 정상 조업도도 조기에 달성하겠다. 다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그럼 무슨 얘기를 해? 이런 얘기 당연히 하는 거지. 그래갖고 뭐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잘하겠다. 리밸런싱 할 거 하고 자산 재분배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는 거 올려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겠다. 여러분께 잘하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성과나 향후 계획은 어때요?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을 이어가면서 누적 현금은 2조 1천억 원을 확보를 하겠다. 3년 동안 6%의 자사주 소각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2%. 이거 좀 빨리 좀 합시다. 이거 3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해야지 확 올라가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이걸 3년 동안 해. 진짜. 나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그냥 올해 4%다 때려버려. 그러면은 이거 괜찮다니까요. 예. 근데 이걸 왜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조금 더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르헨티나 1단계 염수 리튬 있잖아요. um브렐 모리또 그거 이제 2분기에 정상 가동을 하고 달성을 하고 오는 4분기에 배터리사 인증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매출로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솔루션 1공장은 지난해 말 정상 가동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제품 인증 완료됐고 계약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제 찍히겠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나온 수산화 리튬들이 이제 찍혀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데 들어가면 이제 매출이 찍히고 그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얘기 나오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4분기에 인증 받아가지고 하면 이것도 또 매출로 잡히고 여기서 나오는 게 엄청나죠. 포퓨도 뭐예요?
그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미드니켈이나 그 다음에 LMFP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저가 제품들.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2025년, 2026년에는 뭐 리치망간이라고 하는거나 아니면은 LMFP라 그래갖고 LFP에다가 망간 섞어가지고 안정성은 가져가고 거리는 늘리고 밀도를 높여가지고 요런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미드 라인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추세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 미드 니켈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선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가격 낮춰가지고 중저가 라인업들을 해가지고 캐즘이 좀 사라지는 시점에서 대중화 시점이 빨리 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 양극재들 만들고 있고 음극재에서도 저팽창 천연 음극재 고용량 실리콘 탄소복합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고체 양극재도 이거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고객사하고 테스트 진행하고 있대요. 국내사 3개 이상의 국내사 3개 이상이면은 뻔하지 뭘. 예, 고객사와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예, 사실을 컨퍼런스콜에서 처음으로 공개해갖고 2028년 양산 계획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역시나 이쪽은. 그리고 건식 전공용 양극재, 리튬 메탈 음극재도 지금 고객사 테스트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미드라인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양극재들 그리고 리튬이 진짜 찍히는 것들 숫자가 찍히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포스코 필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찍힐 거고요. 이건 이제 공시가 그러면 조만간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100%예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추론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HY 클린메탈 이건 이제 리사이클링 쪽인데 95% 달성 중이고 아직까지는 손실 규모가 나오지만 축소하고 있고 손익분기점이 내년이면 소폭 적자나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 것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다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업황 개선이지 뭘 이거 뭐 개뿔 이거 다 해봤자 뭐예요? 언제 개선돼 이거잖아요. 그래갖고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인데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이 조금은 나아지거나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뭐 4분기 1분기 그렇게 개선 안 된다. 대신 2분기부터 좀 나아진다. 다만 드라마틱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쪽은 따로 언급을 안 했고요.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하반기 업황 개선이 포스코는 예측이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은 뭐 딱히 언급은 없었습니다. 철강 시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포스코 그룹이 그렇다면 기대를 할 수 있는 측면은 뭘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포스코 그룹이 기대할 수 있는 거. 얘는 뭐 개뿔 나은 것도 없는데 이게 아니고 뭔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 해갖고 찾아봤더니 있어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대상에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래갖고 이 조세특례법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고려아연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포스코 그룹도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15%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LS, 뭐 고려아연, 뭐 이런 애들도 아마 이 혜택을 같이 받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기사로 근데 이 내용을 보면 15% 세액공제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흑연 반사 이익 이야기도 향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이게 나왔거든요. 이 소식이 어제 거거든요. 근데 전혀 포스코 퓨처엠한테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ITC에서 이거 옛날에 920%그 관세 때려달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실제로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이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해갖고 미국 흑연 사업을 정했다는 이유로 ITC에 나왔는데 예비 판정이 나왔는데 활성 음극재 생산자 협회라는 데에서 이거 한 건데 92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반덤피 조사를 요청한 지 2달 만에 나온 첫 번째 결과고요. 이거 진짜로 되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중국산 흑연 가격이 FEOC 이외에도 관세 폭탄으로 오르게 된다라면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는 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는 비싸요. 근데 비싼데 FEOC 때문에 중국산 흑연을 쓰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포스코 퓨처엠 거를 쓸 줄 알았는데 FEOC가 2년이 유예가 되면서 중국산 흑연을 써도 되니까 중국산 음극재를 쓰니까 포스코 퓨처엠 걸 안 써요. 아무도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산 흑연에다가 920% 관세를 진짜 때릴진 모르겠지만 관세가 부과가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격을 인력으로 포스코페트로케임이 낮추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산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포스코페트로케임께 팔리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 더. 여기에 정부는 원료 개발 생산에 필요한 R&D 지원책 마련하는데 요거 이제 통과는 아직 안 됐는데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법인세 공제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금이나 삼자 양도 방식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거 소급 적용되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많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대한 적게는 수십억 원의 공제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기 포스코그룹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재 업체들이나 R&D 업체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업체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LG화학 짧게 볼게요. LG화학 실적 안 좋았습니다. 적자 났어요. 올해 연간 전망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연간 전망이죠. 불확실성에 따라서 큰 폭의 물량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양극재 출하량도 줄였습니다. 물량을.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죠. 상저하고 양상으로 최소 한 자리 중반대 출하량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1분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즉 비슷하죠. 1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고 2분기부터는 근데 막 되게 좋아지진 않는데 그래도 1분기보단 나아질 것 같아. 이 얘기를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적자 나도 주긴 주는데 1,000원이에요. 너무 조금 주죠. 그래갖고 LG에서 지금 지분 매입을 더 했는데 지금 1,000원이면은 거의 뭐 손해 봤죠.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언급하면서도 양극재 테네시 공장으로 보편 관세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컨콜에서 나온 얘기고요. 2기 정부에서 전기차 의무화 철회에 따른 미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따른 우려감은 있음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연간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해지고 국내 업체는 기회다. 이 얘기를 하나 가지를 덧붙였더라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면은 해당 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업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컨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4분기, 1분기까지는 좀 어렵다가 2분기부터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상저하고지만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 결론적으로 캐즘의 트럼프 리스크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죠. 바짝 긴장하죠.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1분기 실적 바닥을 이야기하면서도 업황의 강한 반등은 없을 것이다. 혹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적다라는 걸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적은 확률에 베팅하는 거는 각자의 자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부분도 일부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뭘 봐야 돼요? 관세 부과 정도. 대한민국에 전해지는 그게 강도, IRA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7,500불의 소비자 세액 공제 이건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대신 AMPC 생산자 세액 공제는 남을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이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소비자 세액 공제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땡큐 AMPC가 남아있으면 이것도 당연한 거 땡큐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눈높이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극심한 구간이다. 지금 가장 극심한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멕시코, 캐나다 관세는 해당 국가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로 재조명되는 악순환인데 이건 어때요? 1개월 관세 부과 유예 실시로 일단 한숨 돌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한국판 IRA 세액공제 중국 반사이익, 유럽 3월에 보조금 재개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CO2 규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보자면 소외돼 있고 기존 투자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을 제외하면 이곳에 강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투자자들이 1차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린 부분을 보시면서 각자 상황에 맞는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역시나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실적 개선 시점에 대해서 이제 각 3사들이 얘기한 거를 좀 종합을 해보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나 아니면 향후의 전망들을 한번 각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부진합니다. 뭐 실적은 안 좋을 걸 알고 있었어요. 대외 환경이 부진했고요.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좋아지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철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도 좋았어야 되는데 철강도 안 좋은데 2차 전지도 안 좋아. 그러니까 힘든 거고, 얘네들도 화학 쪽이 안 좋은데 2차 전지도 안 좋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실적이랑 컨퍼런스 콜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2차 전지 업종들과 비교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꾸준히 좀 잡아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냉각 쪽에도 관련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엮여 있는 거는 SK온이 가장 큰 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고, 그래서 SK온의 흑자가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돼주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SK온 살리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사적으로.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손실이 2조가 넘게 나면서 적자 전환했고요. 이거 왜 그래요? 정제 마진이 안 좋아요. 그리고 SK온이 적자가 컸다는 거죠. 매출은 사업별로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는데, 그 배터리 사업도 매출 6조에다가 영업 손실이 1조 1270억 원이나 지금 적자가 났다라는 겁니다. 소재는 영업 손실 났고요. SK이노베이션 ENS 사업 매출이 영업이익이 1234억.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작년에. 석유 사업도 영업이익이 4,611억 원이면 많이 난 게 아니고요. 이 회사 규모에 따지면. 그래서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제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흑자예요라고 했고, 오, 개선되나 그랬는데,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4분기에 좀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합병이 있었죠. 말 많았잖아요. SK이노베이션, ENS 실적이 반영이 돼요. 특히나 SK온도 알짜 계열사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랑 SK 엔텀하고 합병이 되면서 적자가 났는데,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흑자 4분기는 약간의 트릭 같은 겁니다. 합병이 되면서 우량한 그 실적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지금 상쇄가 된 부분이 있어갖고 이게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SK이노의 주요 사업인 화학 사업의 올해는 어떨까? 2025년도.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올해도 화학사업 스프레드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 환경이 지금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산유국 경기 둔화, 부정적 요인이 공존해서 스프레드 개선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스프레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올해도 개선이 좀 요원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는 어떻습니까? 설비 투자는 6조 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 대비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로 지금 나타납니다. 사업별로는 배터리 뭐 1조 원 이외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경상 투자 및 전략 투자를 합쳐서 2조 5천억 원을 집행하는데, 설비 투자는 좀 줄이는데, 이게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설비 투자들이 다 끝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SK온의 북미 합작법인 현대자동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이 완공되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여긴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속적으로 좀 줄어든다. 한마디로 이제 산업이 발전할 땐 초기에 투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투자금을 줄어들면서 그거를 회수를 하는 거죠. 이게 사업이 잘 되면. 그러면서 더 이상 투자할 데는 없고 벌어둔 것들이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 거기서 이제 더 큰 돈을 벌어들이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고 떼돈을 벌어갖고 이 돈을 가지고 신사업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기업은 계속 세를 불려나가는 겁니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SK온만 떼어놓고 본 지난해 그 4분기 실적은 어때요? SK온 안 좋아요. 영업 손실이 3,594억 원이나 납니다. 직전 분기 대비 대미 판매 물량 증가로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이게 4분기예요. 4분기 같은 경우에 재고 그 평가 손실 내잖아요. 일회성 비용도 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해가지고 적자가 지금 나왔다라고 회사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흑자가 난지 한 분기 만에 지금 바로 또 적자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IRA에 따른 4분기 AMPC 규모는 813억 원입니다. 그래갖고 이거 AMPC 빼면 적자가 4,4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럼 SK온은 어떨까요? 올해도 힘들까요? 일단은
그 상업 가동 일정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루오벌 SK 테네시 공장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올해 원래 가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잘 가동시켰다 그냥 안 팔리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2026년도에 가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 켄터키 1공장은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업 가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IRA에 대해서는 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때요? SK온은 올해 업사이드 할 수 있는 포텐셜이랑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공존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러니까 위아래가 공존한다고. 상승할 수 있는 것도 공존하고 아래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힘든 게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예상한다. 지난해 대비 유의미한 수준의 성과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라는 지금 시국을 얘기를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EU의 친환경 정책 축소, 주요 OEM 전동화 추진 속도 조절 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세 회복에 지연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각국의 연비 규제 친환경 정책 지속, 이게 또 유럽입니다. 또 OEM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EV 라인업 확대, 충전 인프라 확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합병한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엔텀과의 실적도 올해 본격 반영돼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적 개선 시점에 대한 언급입니다. 2025년도 배터리 사업은 불확실하고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지속된다라고 우려를 했어요. 왜냐면은 주요 고객들의 전년 대비 전기차 생산 그 판매 증가 예상은 되는데 드라마틱하진 않다는 거죠. 또 이제 북미 현지 생산량, 판매량 증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부터 잘 봐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1분기 저점 이후에 점진적 회복을 통해 점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간 매출액과 손익은 2024년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기대한다. 24년에 적자였는데 또 적자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조금 나은 게 작년에 적자여가지고 적자 대비하고 흑자 전환만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장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 실적 부분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업 비용 발생으로 수익성의 일부 영향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다만 주요 고객사의 뭐 배터리 출하 본격화, AMPC 수치 금액제, AMPC가 남아 있다면은 뭐 출하량만 늘어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익성 제고 활동,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갖고 단가를 낮추잖아요. 단가를 낮추면 완성차의 가격이 낮춰질 수 있고 그러면은 판매량이 늘어지면서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도 예상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1분기에 실적이 저점이고 점진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SK온도 1분기 저점 점진적 개선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SK온을 마지막으로 배터리 3사 모두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LG엔솔 먼저 했죠. SDI 했죠. SK온. 셋 다 부진하고 셋 다 적자입니다. 2025년도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뭐라 그래요? 강한 업황 반등은 힘들다. 점진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단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에 업황 저점을 확인한 뒤에 2분기부터는 점진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셀사들이 바닥을 찍기 전에 이미 소재 발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재 장비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더 한 템포가 빠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크게 예측하고 기대하기보다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4월 전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얘는 1분기 실적 나오는 4월까지는 최소한 좀 보셔야 되고 늦으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7월, 8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5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의 요소, 지금 2차 전지를 둘러싼 그 중에서 1번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내외 정책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탈 가격 확인하셔야 되고 금리가 하락해야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해야 판매량도 늘어나겠지만 또 중요한 거 금리가 낮아져야지 얘네들은 빚을 냈잖아요. 특히 달러 빚을 냈잖아요. 환율도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환율 금리들이 좀 내려가는 종합적인 고려가 지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